사람은 말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기억하는 행동, 그리고 눈빛이 내뱉는 진심은 결코 숨길 수 없죠. 안녕하세요. 마흔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남편과 아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밥 짓고 아플 땐 간호하고 돈 쓸 땐 한 푼 아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만큼 고요한 밤. 탁! 거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꼭 쥔 채 무표정한 얼굴로 거실을 지나갔죠. 어디가? 제 물음에 그는 습관처럼 대답했습니다. 바람 좀 쐬고 올게. 그 말, 그 표정. 익숙한 대사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요즘 이상했습니다. 거의 매일 밤 이유도 모른 채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엔 그냥 산책인 줄 알았습니다.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 답답할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요. 그 외출이 한 달 넘게 계속됐습니다. 자정 즈음이면 알람 맞춘 듯 일어나. 친구네 잠깐 들렀다 올게. 동창이 아프대 얼굴 좀 보고 올게.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라는 그 사람 이미 2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걸. 하루는 옷을 개다가 남편 셔츠에서 이상한 향을 맡았습니다. 달콤한 꽃향, 젊은 여자들이 뿌릴 법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 향, 제가 쓰는 향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싶어 베개 커버며 셔츠며 남편 물건을 맡아봤습니다. 그리고는 확신했죠. 이 사람 바람 피우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몰래 남편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은 안 해도 느낌이라는 건 사람의 몸에 새겨지듯 각인되니까요. 남편이 나간 직후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따라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고 운전기사에게 말했죠. 저기 저 남자 따라가 주세요. 조용히요. 눈치 못 채게. 택시는 멈췄고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남편이 도착한 곳은 외진 골목길에 있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간 문엔 503호라는 숫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시간에 저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누군가가 남편을 맞이하듯 나왔습니다. 그 실루엣, 그 움직임, 그 음성, 오셨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그 목소리. 정확히 기억납니다. 매일 집안에서 듣던 그 여자 목소리. 며느리였습니다. 잠옷 차림에 가까운 얇은 원피스, 머리는 느슨하게 묶은 생머리, 맨발로 슬리퍼를 질질 끄는 그 모습. 그리고 남편의 어깨에 기대는 그 자세. 아버님 아니, 오빠.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한마디는 제 심장을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민수 오빠. 민수는 우리 집 남편의 이름입니다. 아들의 아내가 남편을 민수 오빠라 부르며 안긴 그 장면은 제가 평생 살아온 모든 날을 모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입에서 아주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 존재는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고 문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닥을 짚고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그 울음소리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 같아서요. 밤하늘엔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돌아가는 택시 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말해야 할까? 아들에게?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살아야 할까?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 집 안에서 진짜 누가 이 집의 여주인인지 확실히 보여주고 싶어졌거든요. 그날 밤 젖은 어깨를 떨며 집에 돌아온 저는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전기 주전자 소리가 뽀드득 울려도 그 어떤 감각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그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며느리가 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며 품에 안기던 그 순간 가짜 가족극이었어요. 제가 믿고 쌓아올린 이 집이 그 한 장면으로 박살 나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친정 언니에게도 친구에게도 입도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이런 일입밖에 내는 순간부터 지는 거니까요. 며칠 뒤 아침밥을 차리러 부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이미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이려고요. 그 미소. 처음엔 순수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 속에 어떤 계산이 숨어 있는지 저는 너무 잘 보였습니다. 그래, 너 요즘 부쩍 살가워졌구나. 그 말에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었습니다. 어머 제가요? 그냥 가족이니까요. 가족? 그 말에 제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점심 무렵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얼른 남편의 외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오셨어요. 아버님 손 시리셨죠?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우리 며느리가 제일 살뜰하네. 그리고 며느리의 머리를 툭 쓰다듬었습니다. 그 장면. 예전엔 그냥 다정한 장면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손길이 얼마나 추악한지 눈앞에서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해요. 어머님 깨시겠어요. 괜찮아. 저기 있잖아. 안 들려. 그러고는 웃음소리.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저는 두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일부러 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오늘 저녁엔 들어올 수 있니? 회사 회식이라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 아들도 모른다는 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며칠 후 며느리가 없는 틈을 타 그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화장대, 화장품 옆에 놓인 향수병 하나. 그 향. 남편 셔츠에서 풍기던 바로 그 냄새.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다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오빠, 다음 주말엔 여행 갈 수 있을까요? 지훈이 회사 간다 했죠? 저 오빠랑 단둘이 있고 싶어요. 그 순간 제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가증스럽고 뻔뻔하고 역겨운 감정이 뒤섞인 웃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증거를 모아야 한다. 확실한 물증으로 그들의 그 더러운 사랑 노름을 산산조각 내야겠다. 그리고 그날 밤 CCTV 설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방범용으로 달아놓았던 그 장비. 저는 그걸 열어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너희가 만든 드라마 내가 연출자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내가 달라진 건지도 모릅니다. 예전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이젠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아침 식탁, 나는 김치를 꺼내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위에는 잘 담긴 백김치와 간 무친 나물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겁니다. 어머님 어제 텔레비전에 나오던 건강 밥상 봤거든요. 아버님 몸에도 좋다 해서.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내가 평생 해오던 아내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역시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는 최고야. 너 엄마보다 낫겠어? 그 말에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어머님 음식이야 따라가겠어요. 가식적인 미소.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눈빛.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걸. 그런데도 더 친절해졌습니다. 어머님 발 안 시리세요? 슬리퍼 새로 사다 드릴게요. 어머님 다음 주 병원 예약 잡아드릴까요? 아버님도 같이 가시게. 마치 내가 아닌 그녀가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먼저 남편 옷을 개고 가장 먼저 약을 챙기고 가장 먼저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어머님을 위해서라는 가면을 쓰고 행합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하나 잘 들여서 내가 산다. 그리고 슬쩍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습니다. 그 순간 제 시야가 일그러졌습니다. 저 멀리에서 울리던 TV 소리도
부엌에서 끓는 찌개 냄새도 모두 먹먹한 무음으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잔을 남편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죠. 정말 보기 좋네. 그 말에 며느리는 살짝 긴장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당당했습니다. 그래, 보기 좋지? 이런 며느리 어디서 또 구하겠어? 그날 새벽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도 며느리도 각 방에 들어간 후였죠. 하지만 그들이 잠든다고 해서 이 집이 조용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속은 불쏘시개를 넣은 화로처럼 끓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의 방. 아무도 없는 그곳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옷장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 걸린 셔츠들 사이로 한 벌의 와이셔츠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 셔츠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냄새. 달콤하면서도 싸한 20대 여성이 자주 쓰는 향수. 그리고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장면. 며칠 전 며느리 방에 놓인 그 향수병. 이 냄새였습니다. 제 입에서 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쾌락을 위해 가족이라는 틀을 완전히 부쉈습니다. 다음은 며느리 방이었습니다. 그녀가 집을 비운 틈 조심스럽게 방 안을 훑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침대, 책상 위에 놓인 다이어리, 그리고 거울 앞에 화장대. 그 위엔 그날 봤던 그 향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을 집어들자 병 뒤편에 작은 스티커가 보였습니다. 민스 기프트. 민수.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향수를 그 사람이 직접 선물한 거야? 그때였습니다. 방 안의 서랍장 중 하나가 약간 열려 있었고 무언가 천조각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당겨보니 그 안엔 고운 레이스 속옷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 속옷 중 하나. 라벨이 떨어진 낯선 색감의 속옷 한 벌. 그건 며칠 전 거실 소파 틈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파 틈에 손을 넣어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여전히 얇은 불에 지어 끈 한 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며느리의 휴대폰이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 저는 그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운 좋게도 지문 인식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메신저 앱을 열자 익숙한 이름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민수 오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도 그리웠어요. 그 사람 옆에 누워있을 땐 전혀 숨이 쉬어지질 않아요. 당신 없으면 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메시지. 민수 오빠, 지훈이 눈치 못 챘어요. 우리 조금만 더 버텨요. 지훈. 내 아들 이름. 그 순간 제 심장은 천천히 갈라지듯 아팠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핸드폰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때 며느리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거실 청소 중인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그냥 허리가 좀 뻐근해서.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제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설치했던 CCTV 장치를 다시 꺼냈습니다. 원래는 거실 방범용이라며 설치한 장비. 하지만 그 장비는 단순한 보안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음성 감지 기능이 있었고 자동 저장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최근 녹화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녹화된 영상 중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거실에서 조심스럽게 포옹하는 남편과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이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며느리의 대답, 오빠 나도요. 근데 어머님 너무 눈치채신 것 같아요. 괜찮아? 지훈이한테는 예민한 사람이라 그러면 돼. 넌 내 여잔데 누가 뭐래? 그 말. 예민한 사람이라 그러면 돼.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정신 이상자로 몰겠다는 뜻.
이 모든 배신과 모욕을 내가 지어낸 헛소리로 만들겠다는 계획.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향수, 속옷, 문자, 영상.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손이 떨리는 걸 감추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최대한 담담하게. 지훈아, 오늘 저녁 잠깐 시간 낼 수 있니?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응, 할 말이 있어서. 회사에서 늦을지도 몰라요. 내일 보면 안 돼요? 아니, 오늘 와야 돼. 그 짧은 말 속에 저는 온몸의 기운을 쏟아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남편의 얼굴을 피했고 며느리와는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듯 했지만 입가엔 여전히 얄미운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지훈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양복 재킷을 벗고 무심히 말했습니다. 뭔데요? 엄마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저는 조용히 거실 중앙으로 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를 꽂고 그 안에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지훈의 눈이 화면을 향했습니다. 초반엔 별말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빠, 나 오늘 너무 외로웠어요. 내가 곧 갈게. 지훈이도 없고 시간 괜찮으니까? 아버님, 아니, 오빠. 지훈은 영상을 본 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니? 내 아내랑 내 아버지야. 내가 괜히 의심한 게 아니야. 지훈은 그 영상을 꺼버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 진짜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엄마가 요즘 얼마나 예민했는지 알아요? 지훈아, 영상에 다 나왔잖아. 그 애가 내 아내가. 아니, 영상? 그거 잠깐 껴안은 거잖아요? 장난이었겠죠? 말도 안 되는 생각 좀 그만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머리를 벼락처럼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평생 키운 그 아이가 그 영상 앞에서조차 날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눈치채자 눈앞에서 무너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눈물을 한 방울 또르르 흘리더니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께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부담이셨나요? 어머님 싫어하실까봐 항상 조심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몰아가시면. 지훈은 그녀를 얼른 부축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우리 그냥 나가자. 엄마 지금 상태가 이상해. 그 말. 지금 상태가 이상해. 그건 곧 엄마는 미쳤다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 말 한마디 없이 상황을 지켜보던 그 사람. 그는 며느리와 지훈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젠 정말 도를 넘었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몰고 가면 남은 가족도 다 떠나게 돼.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향수병, 거실 소파 틈에서 찾은 속옷, 문자 내용이 담긴 캡처본. 그 모두를 하나씩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 영상이 장난일 수 있지. 근데 이 향수는 뭐고, 이 속옷은 왜 내 아버지 방에서 나왔고, 민수 오빠는 또 뭔데? 지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건 실수였어요. 정말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전 가족을 깨고 싶진 않았어요. 그 말. 가족을 깨고 싶진 않았어요. 지금 이 집을 깨버린 건 누구였던가요? 저는 두 손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날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 했지. 거짓말을 의심으로. 배신을 착각으로. 욕망을 사랑인 척. 하지만 진실은 말이지. 끝내 드러나게 돼 있어. 그날 밤 저는 방에 돌아가 모든 증거 파일을 USB에 백업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는 절대 끝나지 않게 할 겁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줄 알았던 시간. 저는 거실 중앙에 앉아 남편이 설치했던 CCTV 저장 장치를 다시 꺼냈습니다. 방범용이라는 명목으로 벽에 달아두었던 그것. 하지만 그 속엔 이 집의 가장 더러운 비밀이
또렷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정적 속에서 시작된 영상. 영상 화면 밤 11시 38분.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남편이 슬리퍼를 끌며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그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았고 며느리는 옆에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너무 늦으셨어요. 어쩔 수 없지. 지훈이 옆에 있다가 빠져나오느라. 전 그 방에서 그 사람 옆에 누워 있는 게 너무 역겨워요. 조금만 더 참자. 이제 곧 모든 게 우리 둘의 것이 될 테니까. 그 장면. 며느리의 손이 남편의 손 위에 얹히고 남편이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사. 당신이 내 남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넌 이제 내 여자야. 민수는 절대 몰라. 그 아이는 순진하니까. 그 순간 모니터를 바라보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욕망도 아닙니다. 그건 사람으로서의 선을 넘은 파괴였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그 장면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에 꼭 집에 와라. 이번엔 절대 피하지 마라. 다음 날 지훈은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섰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또?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노트북을 올리고 USB를 꽂은 뒤 그 영상만 재생했습니다. 지훈은 처음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며느리의 음성이 나오고 아버지의 손이 그녀의 뺨을 쓰다듬자 지훈의 표정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진실이다. 내 아내 그리고 내 아버지. 지훈은 모니터를 응시한 채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군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고 그 안에서 구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토록 착하고 순한 아이였던 지훈. 그 아이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훈을 보자 눈치를 채듯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입으로 직접 말해보는 게 어떻겠니? 지훈은 그녀를 향해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이랑 아버지랑 대체 언제부터? 며느리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훈아, 그건 그냥 순간의 실수였어. 그 말에 지훈은 식탁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실수? 그게 실수야? 같이 누워있고 키스하고 우리 둘의 세상이 실수야? 며느리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외로웠어요. 당신은 늘 바빴고, 아버님은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걸 본 듯한 얼굴. 지훈은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아버진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모르겠다. 그 말 한마디면 모든 죄가 사라지는 줄 알지. 그게 내가 평생 써먹던 핑계였어. 아플 때도 속일 때도 나를 무시할 때도 항상 내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어.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더는 가족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순간 이 집의 공기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누가 이 집을 떠나야 할지 결정하는 것뿐. 집안은 무너진 듯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노트북은 아직도 그 더러운 영상을 고요히 반복 재생하고 있었죠. 지훈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묵 속에서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얼굴로 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 속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식탁 중앙을 향해 천천히 아주 단호한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단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이 집에서 누가 나가야 할지 이제 정합시다.
그 말에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 그리고 그 여자. 이 집은 더 이상 당신들의 은신처가 아닙니다. 남편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만 좀. 저는 손을 들어 말을 자르게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라는 말을 쓰는구나. 하지만 난 당신과 한 가족이었던 적이 없어. 30년 넘게 내가 참았다고 지금도 그럴 줄 알았니? 며느리는 고개를 들며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저 떠날게요. 지훈이도 이 집도 다 포기할게요. 지훈은 조용히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 그게 해결이 아니야. 저는 그 손을 바라보다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넌 내 아들이 맞지만 내가 이걸 겪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난 사람이 아니라 노예야. 난 이제 더는 침묵하지 않아. 그리고 이 집에서 침묵한 사람은 떠나야 해. 그 순간 남편이 한마디 툭 내뱉었습니다. 그럼 내가 나가마. 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맙네. 30년 만에 당신 입으로 제일 똑똑한 결정을 내렸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몇 개의 짐가방을 챙겼습니다. 구겨진 셔츠 몇 장, 면도기 그리고 며느리의 향수가 담긴 작은 파우치 하나. 그걸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는 모습이 참으로 우스웠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너무 미안하단 말도 입이 떨어지질 않는다. 근데 넌 강한 사람이야. 잘 살겠지?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난 강아지 당신 같은 사람한테도 안 무너졌으니까.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한동안의 정막. 그 사이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나갈게요. 지훈이도 놓을게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겠지. 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배웅했고 그녀는 짐 하나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이제는 위선으로부터 해방된 허상 같았습니다. 거실엔 저와 지훈만 남았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나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한 게 너무 미안해서.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젠 됐어. 이제라도 진실을 받잖니.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같은 피보다 같은 진심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거란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앨범 하나를 꺼내 낡은 결혼 사진을 찢어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혼자 앉아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내 밥상을 차린 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엔 다시 평온이 찾아온 듯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햇살이 거실 창으로 쏟아지고 텅 빈 부엌에서는 조용한 주전자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고요함이 이젠 허전함이 아니라 자유로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며느리도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소식만 들렸습니다. 지우는 방 하나를 정리해 혼자 살기로 했고 가끔 전화로 안부만 전할 뿐 그 이상은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마당의 화초들에 물을 주며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혼자라는 거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북적이고 시끄러웠던 집이 결국 나를 외롭게 만들었던 걸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까지 식탁 위를 차지하던 남편의 신문, 며느리의 커피잔, 지훈이 던져두던 넥타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내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베란다 한켠에 박아뒀던 박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남편이 쓰던 수첩, 며느리가 준 머플러, 결혼 30주년 때 받은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작은 상자에 담고 편지 한 장을 써서 함께 넣었습니다. 가짜 사랑도 거짓말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 집엔 이제 진짜 마음만 남겨두겠습니다. 그 상자를 문 앞에 두고 나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차린 밥상 위엔 된장찌개, 고등어 구이, 그리고 나물 3가지가 올려졌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를 위해 차린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내가 먹고 싶어서 차린 밥상이었죠. 그 한 숟갈을 입에 넣으며 문득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외로움이 아니라 처음으로 내 입에 들어간 따뜻한 위로 같았거든요. 밤이 되자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앨범을 펼쳤습니다. 결혼식 사진은 찢어버렸지만 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도 넌 내 아들이었으니까. 그 말에 사진 속 지훈이 저를 보며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작은 스탠드 불 하나만 켜두고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가족은 같은 피보다 같은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라디오에선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는 이름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때론 너무 많은 걸 용서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란 그저 옆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마음을 알고 함께 걷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비가 내리고 폭풍이 몰아치던 시간은 지나고 이제 저는 조용히 나 자신의 계절을 맞이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아주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내 이름으로, 내 마음으로. 더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